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항군 청계문 놀선일로 도자기 하는 김문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작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할 내용은 무한분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한분청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잊혀져 있었고, 도자기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큰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저 도자기만 만들고 있는 행위 따위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한분청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무한문화원에다가 내가 다시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한분청을 먼저 논하기 전에 도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자기는 지금 제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기법들을 보니까 한 5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째가 토우입니다. 토우인데, 이 토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물들을 잘 만들고 있지 않지만은 옛날에도 목포에서도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공장도 산업화되고 있던 부분이죠. 그러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는 인형들 이런 것도 다 지금 만들고 도자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묘장 문화에 나옵니다. 토우, 악기를 다루는 사람. 물론 옛날엔 테라코타라고 있었는데 처벌만 뗐던 것들이죠. 거기다 유황만 바르는 도자기입니다. 자, 이 토우 기법은 저는 가끔 합니다. 이 토우 기법이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물레 기법이고 타래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타래를 쌓아 올려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옹기 기법으로 많이 하죠. 옹기 만드는 거, 큰 것들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법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못하지만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건 1m, 막 2m짜리 할 수 있어요. 이 기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을 많이 않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남미 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대부분 이 타래로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흙이 좋기도 하지만은 내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옹기 기법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옹기 기법. 그 다음에 이 틀 기법입니다. 이 틀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려 청자가 서산 앞바다에 나왔을 때도 이게 틀 작업이 있었습니다. 틀이 똑같은 틀 안에서도 문양이 똑같은 거, 이게 한꺼번에 수십 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옛날에 틀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산업자기로 생각해 버리는데, 이 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이고 산업화를 시켰던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이쪽 지역의 행남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 60년 넘게끔 하고 있지만은 이 기법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도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외국에서는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 그 다음에 이 판상기법입니다. 이 판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대부분 잘 이제 안 봤던 것들인데, 특히 백자 시대의 문방사유 보면은 이게 많습니다. 사각, 그 다음에 벼루까지. 분청시도 있습니다. 우리 무안에서도 그 파트에 나왔습니다. 이 틀 작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틀 작업을 가끔 합니다. 한옥이나 그 다음에 탑, 이런 작업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레 작업인데, 도자기 하면은 그저 물레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랑과 용을 많이 봐가지고 그 에로틱한 그런 장면만 생각하는데, 실은 이 물레 작업은 한 방법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로 이제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쉬운 것이 4가지는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물레 기법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도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레는 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물레도 배우고 하지만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작업을 해도 실은 작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쉽게 생각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물레는 시간을 위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기법이 도자기 만드는 모든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만든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카이로를 가니까 카이로가 이는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는 관광객들을 못하게 하는 곳이죠. 예전엔 대사관 통해 가지고 가서 왔는데, 카이로 가면 니아가에다가 초벌구이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들렁들렁 니아가에 몰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목격할 겁니다. 그분들 한 번 마시고 깨버리죠.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물레 작업을 합니다. 발물레 작업을 해요. 그리고 가마도 우리나라 옛날 원기 가마 같이, 기와 가마 같이 장가마인데 흙으로 만든 가마예요. 거기서 만듭니다. 거기도 발물레를 해요. 발물레를. 이 발물레.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도자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특이할 만한 게 뭐냐? 청자도 있지만 그 중에서 분청입니다. 이 분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에서는 분청을 높이 값어치를 쳐주는 겁니다. 이 분청이 발달된 시기가 10세기경에 중국 얼주에서 청자가 유입이 돼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유입이 돼가지고 해남 녹청자가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강진에서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도자기 만드는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흙, 땔감, 물. 이제 이런 경우인데, 강진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황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빨간 게 황토가 아니에요. 누를 함께 써가지고 황토인데, 황토에는 철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철분이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1200도, 1300도 가깝게 되면은 청색이 나옵니다. 이게 청자가 우리나라에서 흙이 좋기 때문에 얼주에서 만들었지만, 수입을 했지만은 천하의 제일이다 라고 칭한 부분이죠. 이게 11세기, 10세기 들어와가지고 11세기, 12세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고려가 멸망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은,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귀족들 문화로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고 간결하고 귀족 문화에서 청자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 청자가 성행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별로 접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칭할 때 이것은 선비고 귀족적인 걸로 칭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표현이 맞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이조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고려가 망한 시대하고 세종이 즉위하는 이걸 염할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에 분청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청자에서 백자로 변할 때 분청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 시대적으로. 그래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유교로 하면서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불교는 귀족 사회에서 억압됐던 상태고, 유교로서 성리학으로는 인륜 찾고 질서 찾고 하다 보니까 풀어지는 상태인데, 그 염할식 이 과정에 사람들이 자유분방해집니다. 한편으로는
강진에서 멸망하고 고려가 멸망하고 강진에서 간여로 있던 사람들이 부안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민요로 하는 거죠. 민요에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흙을 가지고 청자했던 사람들이 청자 문양에다 청자 형태다 하다 보니까 청자색이 나오고 청자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 흙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렇게 나오고 해청색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가 망하고 분청 초창기에는 다 청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자 형태가 상감이 먼저 발달합니다. 고려 청자에 상감 청자가 있죠. 학이 있고 청자 넣어가지고 긁어내가지고 하는 상감 기법. 이 분청을 처음에 발달한 게 청자의 상감 기법입니다. 이게 14세기, 이제 전문가들은 14세기 말로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까 지나갔던 여말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좋은 재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좋은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요니까 땔감이 부족해요. 땔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빈부하다 보니까 고화대의 온도,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흙을 쓰게 되는데 이 무안이라고 하는 데는 빨간 흙이 있습니다. 적토입니다. 적토라고 하는 건 불 속에 들어가면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쁘게 하고자 해서 이제 하얀 벽토를 칠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쁘게 칠하게 되는 부분들이 무안 지역에 이 6가지, 5가지, 7가지 기법이 다 있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무안 분청이 우리나라 분청에 역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요건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해상 통로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달산 333m의 성달산이 낮은 구릉들을 많이 이루고 있죠. 계곡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땔감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운남반도 쪽이나 이쪽으로는 나주 반남 쪽으로는 흙이 좋습니다.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지금이야 무안이야 지금 저렇게 나무가 없이 허벌판이었지만은 무안 이쪽으로는 운남반도 쪽으로는 소나무 숲이었답니다. 그렇게 땔감이 풍부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땔감이 없으면 자꾸 옮겼던 흔적들이 가마에 있어요. 지금 우리 무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달산 기술로 해가지고 가마들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산속으로 좀 들어가서 하다가 점점 땔감이 부족하면 옮깁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시대 순으로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달산 기층에 의해서 있는 면적들 면들은 조금 오래된 촉이고 운남반도 쪽 이쪽은 분청의 말기 쪽에 가깝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상강기법에서 모든 형태들이 다 청자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는 15세기 초반에는 이제 인화기법이 나옵니다. 이 인화기법은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조서 그런 거 나오지만은 간에서 많이 간여를 하게 됩니다. 세금 대신에 도자기를 상납을 하게 됩니다. 그들 지금 보면은 저쪽 어디요, 변산이나 무안 도리포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상납하는 가는 과정에서 침몰한 것들인데, 이 인화문들이 공에 납품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달이 됩니다. 인화문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청자에서 연이어지는 기법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꽃문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 나중에 무안에도 나오지만은 무안 그 파편들이 무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납하는 과정에서 A급들은
안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도자기를 한 40년 하고 있는데 왜 그 도자기를 왜 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실은 도자기를 깨면 안 돼요. 예전에는 민요에서는 다 썼습니다. 왜? 내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썼는데 왜 깨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청각, 시각적으로 보이는 TV 나오면서부터 깨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납품하면서 A급은 안 보내고 B급을 상납하고 C급은 깨야만 합니다. 관료기 때문에 내년에 추궁을 받기 때문에 깨다 보니까 지금도 도자기 가마터에 가보면은 옆에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특히 우리 무한본청은 조금 거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해요. 안 그래도 깨지는데 다 굽만 많이 있습니다. 굽만. 이러다 보니까 이 A급은 어디로 가냐? A급은 지방 호족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부터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좋은 도자기를 구한 게 아니라 서면치가 시장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구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A급은 또 그 지방 호족한테 가고 B급 올리고 C급 깨고 이 A급들이 지방 호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구하기가 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깨게 된 이유가 TV가 나오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첫째, PD라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자들한테 이슈를 줘야 돼요. 두 번째, 보는 시청자들은 정말 도자기가 힘들고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작가 입장에서는 내 작품에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TV를 하게 되면 그저 이렇게 깨는 겁니다. 아깝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깝습니다. 도공들이 만드는데 작가들이 보통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내 친자식 같이 만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자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작품들 같지 않아 자연이 심판합니다. 불이 마지막 심판을 해요. 불 속에서 나와서 깨졌는데 불구가 나왔는데 내 자식이 그걸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화분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그릇을 담아놓을 수 있는 건 물만 안 새면 그릇 쓰는 거고 형태가 틀어져서 상관은 없잖아요. 자, 제가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박쥐문양. 이 박쥐문양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박쥐문양입니다. 이 분청이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랍 쪽, 그 다음에 멕시코, 가다못해 카테말라 다 만들었지만은 거기서 만든 것들은 그저 하얀 분장만 칠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분청의 이 7가지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관에서 조금 전에 성리학으로 이거 풀어주고 불교에서 풀어주고 했던 자유분방학 여기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중국에 분청이 있습니다. 이 분청이 어떤 거냐면은 오사카에 가면 동양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분청인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건데 8세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배웠다고 생각을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분들은 일본에서 중국 가서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든 분청이 있는데 7세기라고 적어져 있어요. 무지하게 조잡합니다.
조잡해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발달된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7가지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대적으로 점점 백자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것은 철학기법이라고 하는 계룡산에서 많이 만들었던 부분인데, 무한분총의 완성도하고 계룡산의 철학기법 완성도하고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청자에서 백분총, 분청에서 북진해가지고 계룡산까지 가고, 여기서 점점 하얗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자화되는 과정이에요. 점점 백자화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것도 백자화되다가 나중에 붓이나 거친 붓으로 칠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으면 덤벙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분청의 말기로 보는 거죠. 왜? 백자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무한분청은 반덤벙으로 많이 하죠. 반덤벙. 이 반덤벙이 이제 야마다 만키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한분청은 상감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조금밖에 못 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분청사기가 왜 여러 좋고 왜 우리가 높이 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냐 하면은, 세계적으로 미학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이게 지금도 어느 컬렉션에서 경매 들어가면은 15세기에 따라 나온 이남은 접시가 대단히 높은 가격에 경매되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세계인들이 봤을 땐 기가 막히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들이. 그래서 이 분청사기의 미학적 가치로 저는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 분청이 지금 정양모 씨로 해가지고 최순호 씨로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분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포도에 비하면, 양에 비하면 분청은 적어요. 제가 최순호 씨가 박물관 관장을 그만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무한분청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파고다공원 뒤쪽에 있는 사무실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제 작품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물론 책자에도 공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국가의 세금을 너무 낭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한분청에 대해서 너무 당신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최순호 씨 같은 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누구야, 우리 분청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그 제자 되는 부분이죠. 내가 잠깐만요. 이거 조금 찾기 좀 합시다. 분청이라고 하는 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여기 안 나오나? 그동안 일본에서는 분청을 삼도 미시마라고 많이 불렀죠. 이 이제 부르는 이유가 어디 갔나? 일본에서는 우리 분청을 그저 미시마라고 했습니다. 삼도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이게 지금 부르는 설이 문양설이 있어요.
이 문양은 일본에서 제를 지낼 때, 조선에서 갖고 온 그릇에 제를 지낼 때 삼도라고 하는 뭐 그런 장소에서 제를 지냈대요. 거기서 분청이 왔다 해가지고 문양설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지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삼도라고 하는 것은 뭐 거제도 안 그러면은 목포 앞바다 어느 섬, 이렇게 이야기한 지명설도 있고. 근데 어원설인데 그 중에서는 문양설을 지금 많이 이야기합니다. 문양설을 많이 치부하고 있다가 1941년도에 개성박물관장 하던 고의섭 선생님이 조강이라고 하는 농고에 고려청자와 이조택자를 책자를 내면서 미시마 대신에 분장해청작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은 분장을 해가지고 불을 때니까 해창색이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분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도 일본 가면은, 제가 일본 가서도 저기 전시하고 이제 했지만은 거기서도 분청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중국 가서 들으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분청이라고 한답니다. 그건 분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게 지금 장르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이 분청이라고 그중에는 미시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청이 미적 이 분청이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은 이 화장토를 바름으로써 여러 가지 기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담아내고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귀할 기법은 현대 미술사에서도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남은, 이건 점 시리즈. 우리 이제 신안 출신으로 해가지고 김한기 선생 같은 경우는 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 항아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점 시리즈 같은 것들은 이남을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도자기에서 그랬던 부분이고. 근데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우리 분청의 우리나라 미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예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대단히 친송을 많이 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야나게 무네요시기, 그 다음에 이쪽에 만키치라고 하는 이분들은 분청에 완전 빠져 있는 분입니다. 특히 야나기 무네요시는 우리나라 공예품에 대해서 정서를 내놓은 분이에요. 일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무관 속의 관심. 분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활칠이건 덩금이건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은 도자기여도요 표현이 표정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도자기를 한 면만 보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돌려서 보면은 각자 불에서 흙에서 털칠을 되어 있는 불이 불맞아 갖고 되는 부분들 약간 표정이 있습니다. 저는 전시할 때는 그 표정들을 여러 가지 돌려보고 형태도 보고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들을 찾아내 가지고 사진을 이제 많이 찍고 하는 부분인데, 무관심 속의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무지하게 보면 볼수록 전라도 말로 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시기에 버나드 리치라고 하는 일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에서 도자기를 했어요. 도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청에 빠져가지고 야나기 무네요시하고 이제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청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도 했어요. 이분이 그래 자랑하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이 나중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20세기 현대 도예가가 나아갈지는 모든 조선에 분청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느 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장욱진 씨 같은 부분은 어린애 그림을 많이 그리죠. 이런 부분들은 또 피카소 같은 분은 내가 어린애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80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 무조건 여기 주변에 있는 재료로 화장 칠해놓고 끌적거리는 겁니다. 고양이도 아니고 뭐 호랑이도 아닌 그림.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철화분창 같이 붓으로 막 휘저었고, 왜 모든 이런 것들이 어느 격식이나 남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들이거든. 이것들을 평할 때 모든 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애 같은 그림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된 분들이 점점 어린애의 대화가 가는 과정인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이거 실합니다마는 장욱진 선생 집에 윤광규 선생님 도자기를 들여가지고 그 장욱진 선생님, 윤광규 선생님 다환을 썼는데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도둑이 장욱진 선생님 그림은 안 가져가고 윤광규 선생님 도자기만 가져가가지고 장욱진 선생님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났대요. 이 도둑놈이 그림 볼 줄 모른다고. 누가 봐도 어린애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도자기만 가져갔지 장욱진 선생님 그림 안 가져갔던 건데, 그만큼 간결해지고 간소해지고 점점 어린애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 분청의 흐름 과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제일로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주요 이제 포인트인데, 무한 분청은 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어느 문헌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원 때 무한분청이라고 하는 논문이 첫째더라고요.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바탕으로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내가 파편 갖고 있는 계신 분한테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해가지고 만든 자료들인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자 다음에 무한분청으로 넘어져서 분청이 발상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정말로 부끄러운 같이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찾기 전에 전남 쪽으로 옛날 이게 지금 전라남 도에서 박물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지금 그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서 무안인데, 이게 여기 봐보면은 초기로 다 있습니다. 근데 무안군에 대해서는 지금 분청사기가 10기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를 이것만 양자는 내가 찾아놓은 것마다 18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기 좀 논문에 기재됐던 건데, 저기 이제 뭐 표시되어 있는 건 지금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부분인데, 성달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성달산이 낮은 구름이지만은 나무도 많고 성달산은 얕고 넓습니다. 무안 남산에서 저기 왕산까지의 넓이에요. 대단한 넓이입니다. 여기서 운남반도 쪽은 반농 반어 생활을 했습니다. 반틈은 농부고 반틈은 어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성달산 동쪽은 영산강이 흐르기 때문에 면적은 좁지만은 어촌 생활을 하고 거기 운송을 많이 했죠. 이러다 보니까 산세가 좋고 물이 많으니까 도자기 만들기 마침 적당히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태봉 같은 데 가보면은, 내가 태봉에서 조금 이따 파편 보여드리겠지만은 많이 그렇지만은 간요서부터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층이 이렇게 깨진 층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한분층이 어떤 거냐? 반덤벙이라겠죠. 이 반덤벙이라는 효과는 뭐냐면은 우리 무한분축으로 흙을 만들다 보니까 철분이 많다고 빨갑니다. 그래서 저는 적토라고 칭합니다. 황토라고 하면 안 맞아요. 적토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적토를 불 쏘기 때문에 까맣니다. 까마니까 이쁘게 하다 보니까 반덤벙이 나옵니다. 반덤벙 나오면 다음에 점점 벽계 완전 덤벙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무안에는 자 여러 가지가 방법이 나오는데 야마다 만키치로가 이 책자의 책에는 번역에는 최근의 책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무안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송계통을 하고 이렇게 계룡산 쪽으로 하고 무안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론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게 발치를 해 놓은 건데 왜 안 맞냐? 중국은 그 시대에 화려한 백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큰 백자들입니다. 옛날 유럽의 귀족 문화 사이에서 옛날 가옥들이 집안이 무지 넓었어요. 높았어요. 그래서 큰 화려한 백자가 화려한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 아니었으면은 귀족에도 취급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을 많이 유럽에 축적을 하고 유럽 진출이 빨리 했던 부분이죠. 유럽 진출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일본 외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자기를 가리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닙니다. 도자기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주원류라고 합니다. 자, 제 은사님이 윤광교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분청에 이제 돼가지고 경교 작업하고 계시는데, 윤광교 선생님한테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가 와가지고 어떤 걸 배우고 싶냐고 했더니 분장하는 겁니다. 화장토 칠하는 겁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본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물레를 한번 차고 나면은 그저 흙이 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요. 한번 차고 나서 깨끗이 닦고, 한번 차고 나서 깨끗이 닦고, 그리고 물레 앞에 다이에 그 판에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사이즈가 이렇게 폭 높이 그대로 찹니다. 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꽃틀로 반드시 엎어가지고 깎고요. 그것도 사이즈 재가지고 그 높이.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분장은 자유분방하게 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선생님한테 분장을 칠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왔대요.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1년 하다가 그냥 갔대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의하면은 자살해 죽었대요. 자서전 써놨는데 자기는 도자기 한계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도자기 분장을 칠하는 게도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칠해야 되는 부분이죠. 깔끔하게. 그래서 그만큼 일본 친구들은 우리나라 깊이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 것을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배우게 되는 부분. 저는 그래서 야마다 만키치로 이분이 이야기한 이 계열은 안 맞다. 그냥 강진에서 황토로 만든 청자에서 세트해가지고 무안으로 넘어와서 무안에서 적토로 분청을 만들고 분청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조로 넘어가서 백자가 나온 거고 여주청 가서 백자가 나온 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전남 분청 사기들이 전국적으로 제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안이 제일로 많습니다. 옛날 무안은 한 평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안, 무안, 목포를 다 아우렀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영산강이라고 하는 게 용소라고 하는데 출발해가지고 쭉 영산강 길을 통하다 보면은 운남 반도강이 돌아서 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해상 통로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순, 그 다음에 강주 충효동, 여기서 지금 도자기 가마타가 많이 나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해상 통로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작품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민요로 가는 과정에서 이쪽 유역에 제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전시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부분이, 그분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TV를 안 봅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여가지고 신문 쪽지, 신문에 난 거, 이거 쪽지 갖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까지 보고 싶냐면은 내 작업장도 보고 싶어 하고 가마터도 보고 싶어 하고. 근데 내 작업장은 오는데 내 가마터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분들은요, 가마터에 가서 파편 하나하나씩 갖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사고 팔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은 아니었는데 전시하고 17분이 왔어요. 여자분들이 왔는데 가마터는 안 보여주고 이쪽 궁고만 뭐 돌고 이제 그냥 가셨는데, 그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심정은 어떤 거냐면은 관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없어져요. 지금도요, 제가 알기에는 강주 어느 고물상에서는 우리 무한 분청 파편 가지고 한 차비에 5,000원씩 팔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 군에다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우선 펜스라도 칩시다. 우선 가마터 보호라도 좀 합시다. 오래 놔두면 유실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역사성 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해서 무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내세워야 되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지금 현존에 있습니다. 지금 실물로 있어요. 그걸 관리를 못하고 있고 개인으로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그걸 하면 참 좋았던 부분인데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어디에요, 저기 구암 여기 가면은요, 청자가 나오는데 마상배가 나옵니다. 이 마상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장군이 전쟁에 출장할 때 임금이 말 위에 앉게 하고 그냥 하자하는 거예요. 술 한잔 따라주는 이 마상입니다. 쩍빛합니다.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가마터가 분청이 나와요. 분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백자도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 구암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하구정을 두드러 막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안 들어오지, 구암간에 청계 남초등학교 앞이가 물이 들어왔던 상황이었으니까 운송수단이 좋았다는 겁니다. 곳곳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특히 민요는 자꾸 옮겨야만 해요. 땔감이 부족하니까. 근데 청달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운남반도나 이런 것들은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많이 옮겼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방되기 전에 야마다 만키치로도 책에다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운남반도에서 도자기를 많이 주문해갖고 갖고 갔답니다. 재현해가지고. 자,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최순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 그들이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실은 운남반도에서 만드는 재현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최순우 선생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세기 때 중국에서 도자기가 나왔다고 하고 지금 오사카의 동양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다가 좀 만들려고 제일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일본은 대나무로 모든 걸 만들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게 광이 나고 빛나고 기가 막힌 도자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분이 그러던데 인시순 장군을 피해가지고 영산공주에 와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양미대는 다 죽이고 학자하고 토공들만 살려서 데려갔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1대1 30년 잡고 15대까지 14대까지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3, 4, 12, 한 520년 전이죠. 지금 14대, 15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 많냐?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라도 출신들이에요. 전라도의 분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자,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어떤 부분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전혀 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큐슈 지방에 이마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유은평 씨라는 사람, 조거터에가가 부안 사람입니다. 흙을 발견합니다. 지금도 그걸 관광 상품화해 있어요.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여행 가이드북 책에 나와 있습니다. 펜스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광산. 거기서 흙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지금도 15대가 지금 도자기를 하고 있어요. 이마리에서. 근데 거기 이마리 가면은 그때는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마가 아닙니다. 몇십 미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칸이, 이 봉이 큰 한 16, 17개 됩니다. 이 봉이. 거기서 구워내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갔더니 가마가 실은 저희 지붕만큼 하네요. 2, 3m 됩니다. 그리고 흙 수비하는데도 무지하게 높고 넓은 범위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도자기가 일본에서는 다완이 한 성하고 바꿨다는 말도 있으니까, 물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더 깊어지겠지만은, 실은 우리나라 가마들은 옮기기 쉬웠습니다. 사람 몸만 들어가가지고 쟁였어요. 그만큼 뗄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마태를 보면은요, 아다모네 청수리 같은 데 가보면은 돌을 이용해가지고 바위를 이용해가지고 옆에다가 한 1m 안 됩니다. 이 칸이에요. 이 칸이 봉이 서너 개, 매듭 5개. 그래야지 봉이 낮아야지 불 떼기도 좋고 빨리 떼기도 좋고 연료도 적게 들고 각도가 있습니다. 좀 큰 놈은 한 18도를 잡고 있죠. 어떤 것들은 제 가마 같은 경우는 다완을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한 15도로 낮췄던 부분들이고, 불이 자꾸 같이 이제 머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마가 크고 부엉이 여러 개고 5개고 한 게 아니라 옛날 가마터도 보면 적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옮기기가 쉬웠고, 지금도 멀리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그 구릉의 언덕의 산 입구에 보면은 나무가 안 자란 데가 있어요. 주변은 나무 많이 자라는데 길쭉하니 그건 가마터입니다. 그건 100% 가마터예요. 모든 걸 다 불로 연소됐기 때문에 밑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자꾸 무너져가지고 있던 부분이죠. 지금 이마리에 가면은 또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주 보기 잘 되어 있어요. 조그만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쟁일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완전 쪼글려 앉아가지고 재울 수 있는 그 높이. 이러기 때문에 자꾸 많이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달산에는 가마터가 많습니다. 발굴이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청달산 기슭에는 분청 초기의 가마터들이 많이 있고, 그 초기의 작품들이 밑에 층에는
상감 파편들, 그 다음에 이나문 파편들, 박지문양 파편들, 변봉 파편들, 반동백 파편들, 변봉 파편들 층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런 판 이런 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문양은 청자의 매병 형태입니다. 청자 형태예요. 꼭 봐보세요. 다 철분 덩어리입니다. 청자에서는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고 백자에서도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청소에 나온 겁니다. 자, 이나문입니다. 이나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문양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했던 거예요. 이건 계속 도장을 찍어서 계속 연기해서 찍었던 거였어요. 이런 부분은 긁었던 부분들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귀할칠. 그냥 거친 붓을 만들어서 그냥 일필수시로 칠하는 겁니다. 이게 상품이었다면 이런 부분들 화장도 한번 저 유하게 안 발라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내가 쓰기 위한 그릇 였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 사발이 좀 큽니다. 폭이 보통 한 30전 이상 돼요. 여기서 이 폭이.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분청만 한 게 아니라 천목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흙을 만들어 쓰다 보면은 철분이 많은 흙들은 불 속에 약해가지고 주저앉아요. 주저앉다 보니까 철분이 계속 불 때다 보니까 흘러 내려가지고 위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분청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목류까지, 철류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무한부증의 무지하게 저는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음각으로 파쳐요. 음각으로 이런 기법들을 뭔 기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음각으로 한번 파놓고 위에다가 산화철로 그림을 그렸어요. 칠해놨습니다. 이 기법은 지금 문헌사에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죠. 연구 대상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다만이 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깨진 부분을 참 좋아해요. 이 부분을 보면은 곱지가 않아요. 아주 거칩니다. 야마다 만기치로도 이야기했지만 무한분청은 쉽게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기 많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파편들이 다 밑에 굽만 밖에 없어요. 전부분 다 깨져 있습니다. 많이 안전한 걸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성류하고 사토질이 많은 흙입니다. 무한 흙이 무한 철분도 많고. 자,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정제해갖고 있던 부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친 흙들이 쓰다 보니까 얇으면은 물이 새요. 그래서 무한 분청은 두껍게 하면서 그래서 무겁습니다. 다른 흙보다. 정제를 하게 되면은 뭐 좋지만은 그때 그만큼 인력이 없었어요. 그때 시대상으로는. 자, 이 나무는 이게 지금 목대 뒤에 그 후문에 뭐 보면은 꼴짝에 보면은 여기가 이 나무는 많이 나옵니다. 태봉도 그러지만은 목대 뒤에도 거기가 목대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좋았습니다. 대자, 내심. 전라도 이게 15세기 때 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쯤에 좋은 곳은 호족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뭐 하니까 간청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걸 관리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 관리한 기관에서 각자 각 지역명을 써서 올려라.
상납을 해라 했던 근거입니다. 이게 뇌심.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고기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물고기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저 무심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분장을 해가지고. 이것은 간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분청은 격식없고 자유분방하고 남의 눈에 의식을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리고 싶은 거 그렸던 겁니다. 이게 무한파편에서는 이게 없는데 있습니다. 이게 청수리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무한분청의 대표적인 겁니다. 반덤범입니다. 반덤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일본인들도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인데 반덤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가지고 어느 문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야 그냥 쉽게 쓰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만들었을 부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않고 만들었지만 지금 평가하는 학자들은 무한분청이 아니라 모든 분청들이 다 우리나라 분청들은 현대 미술에 뭐 하다고 버나두치도 이야기했지만은 무한분청에서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덤벙에 완전 덤벙에서는 안 나옵니다. 완전 덤벙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안 나와요. 그래 무한분청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일본의 지금 우에노 박물관에 가보면은 국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분청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산 천목입니다. 우리 분청을 국보 1호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자랑스럽겠지만 그 친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할 때 여론이 많이 분별했지만 결국은 국보 1호로 했습니다. 한국 것 하나. 또 천목은 일본 중국 겁니다. 천목산에서 나온 유약을 만들어갖고 천목이라고 하는데 까맣니다. 까만데 철분이 기가 막 이쁘게 피어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에노 박물관 지하실에는 무궁무진한 우리나라 국보급 분청 도자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지금도 넘어오고 있대요. 내가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아까 도자기 기법 중에서 네 번째 제가 말씀했던 겁니다. 판장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뭐냐면은 이것은 벼루입니다. 벼루 뒷부분을 제가 지금 찍어놓은 건데 벼루 뒷부분입니다. 물론 두껍게 해가지고 깨졌어요. 지금도 이건 연소가 지금 안전 연소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빨간색인데 오직 그 철분이 많으면 지금도 빨갑니까 지금 두꺼워서 깨진 거예요. 벼루입니다. 벼루. 자, 결론적으로 무한분청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첫째는 물론 도자기하는 제 자신부터가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이쪽 지역의 사람들도 정말로 이건 귀중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서민들은 이건 솔직히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에서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대로만 지금 도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분청은 특히 무한분청은 세계 3대 우리나라 3대 분청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첫째가 무한분청입니다.
두 번째는 고흥분청입니다. 고흥고빗기. 세 번째가 김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먼저 유명하고 알아줬던 게 무안분청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해 고흥 분청박물관이 있어요. 하다못해 부안도 있습니다. 근데 무안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은 무안을 부안이라고 이야기 안 하게끔 우리가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대로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면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직접 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있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일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강좌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또 영국 전시하고 독일 전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고 또 영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오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그 일반 애호가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애호가로서 궁금했던 일 여쭤보고 싶고 또 근데 그 궁금증이 아까 말씀하신 과정이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다시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좀 중복된 것도 좀 여쭤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분청이라는 것은 14세기 고려 말에 청자에서 발전됐다가 세종조의 그 중흥하고 세조 때부터 좀 세력했잖아요. 그게 좀 사라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백자로 이제 물론 발전했지만은 호공들이 많이 잡혀가서 아마 여기 끊겼을 거라는 추론을 하셨는데 용성진 세종조하고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그 1592년하고는 한 1세기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사라졌는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여말시대라고 하는 거죠. 넓게 이야기하면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 세종대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발정입니다. 그때부터 발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에 억압되고 경직된 사고방식하고 이쪽에서 유교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했던 사상에서 풀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발전을 했던 부분인데 그 세기가 보통 한 1세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백자를 기조까지 시작하면서 백자가 여주로 이제 여주청 강제로 하겠지만은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민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작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누가 안 하려니까 하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청은 사라지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몽탄이나 운남이나 가보면은 옛날 가마타라고 하는 부분들 가보면요 지금 현존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옹기가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자기 굽던 가마가 옹기가마화 된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찾지도 않고 수요가 없는데 만들 리가 없죠. 대신 이쪽 운남 지방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맛이 예술을 창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뻘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발효시키려고 하면은 싼 음식 그릇들이 있어야 됩니다. 온기가 많이 발달하게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도 발효한 그릇들을 담아놓은 온기들 이런 것들이 해서 자연스럽게 가마가 옛날 도자기를
굽지 못한 되게 된 부분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 옹기는 좋아도에 되는 부분이 흙은 좋겠다. 재료는 많겠다. 재료는 많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점점 안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백자화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백자화가 이곳에서도 백자를 만들게 되는 가마가 있으니까 지금 무한 비행장을 할 때 피서리에 백자 가마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건 다 이제 뭐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만큼 그때도 이쪽에 백자 가마터까지 백자가 생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무한 분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분청이 사라지게 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죠. 물론 만드는 사람도 많이 일본으로 잡혀갔지만은 그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잡혀갔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 모든 사상이나 생활이나 예술을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의 산물이고 시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예술에서 도자기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약에 이야기하다 보면 백자가 발전한 이유, 청자가 발전한 이유, 시대별로 그게 어떤 시대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오월국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례자들이 불교 순례자들이 인도 갔다 오면서 또 중국 갔다 오면서 5월에서 같이 이제 청자도 들어오고 불교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청자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제 귀족 청자로 발전한 거죠. 왜냐하면 수요층에 의해서 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시가 되고 정형화되고 또 이게 불교 제기로 사용되고 또 불교 사상이 전했던 사람이라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백자도 마찬가지로 이 분청에서 백자로 발전된 단계에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유교 그 선비정신 이게 어떤 그 숭고하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그런 어떤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민적이고 자유스럽고 분방하고 방종스럽까지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사대부 정신 이런 선비 정신이 결국은 백자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동의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 유교 성리학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했던 부분들이고 생활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점점 멀리서 또 한 가지는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경성이라고 하는데 한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여러 병폐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백자를 점점 만드는 기법도 점점 백자화 돼가는 과정이지만은 여주, 이천, 강주가 고령토가 많이 나옵니다. 하얀 흙이 많이 나와요. 물론 무안에도 하얀 고령토가 나오지만은 운남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까만 고령토 우리나라 최상급 흙이 나옵니다. 보면은 뻘같이 까마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경길에 하얀 백자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향남사에서는 산업화해가지고 우스트라파인도 만들고 끼지지 않는 도자기도 만들고 그만큼 좋은 흙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여주청 강주가 백자가 많이 나오고 이주어지 그래서 백자가 나오게 된 거죠. 한양에서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분청이라고 하는 건 사라졌고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기술적으로 면으로 이제 그러죠. 운송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궁에다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폐가 많이 있고 멀고 그래서 지금 서해안으로 해상 통로로 오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많았던 부분들이 없고 지금도 그게 역사적 고찰로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 정치적, 그 다음에 사상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백자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분청이 돈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을 예를 들자면은 일본은 이제 따라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얀 백자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기모노나 보면 하얀 색깔들이 옷들이 많이 있듯이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은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런 것들도 이유로 이제 들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은 이제 분청은 결국은 이제 고려 말에 어떤 기존 문화적인 게 깨지면서 이제 사회가 그 정치 체계가 되면서 또 어떤 후원하는 귀족세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없어지면서 도공들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자기 쪽에 아니면 그런 쪽에 있어서 분청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 지방으로 오다 보니 흙도 안 맞고 해서 분청으로 발전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연료입니다. 연료. 재정이 열악하니까 고화도로 정밀하게 고기술을 요하는 상자를 만들기 전에 만들다 보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주변의 흙들, 거친 흙들, 그냥 쓰기 생활용기로 많이 만들었던 것들이 분청이었던 거죠. 주변에 왜냐하면 분청은 1200도까지만 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됐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분청이 좀 푸대접을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 못했던 꼭 이제 못한 것도 아닐 수 있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대접을 연구도 제대로 안 됐고 대접도 못 받았던 게 일본에서는 국보 5로 지금 말하자면 그 막사발 같은 게 이제 자기들은 막사발이라고 그래요. 예, 막사발. 네, 그게 국보 5로 지정될 정도고 또 도요토 그 일본 우리 침략했던 그 도요토 히데요시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성을 하나 뺏길 뻔 했는데 그걸 내놓음으로써 성을 그래서 어떤 영물로 숭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물로 숭배했는데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사발이라 하고 또 우리는 제기다. 제기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사발을 사용했는데 제기로 사용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재창조했다. 맞아. 가치의 제일 발견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국보로 지정될 때도 말이 많았다고 그러죠. 왜 한국의 막사발을 갖다가 일본에서 우리가 국보로 지정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그 변이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사발로 쓰고 했지만 예술적 발견은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의 창조다. 뭐 그런 억지 논리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말하자면 성을 하나 뺏길 건데 그 사발 하나 내놓음으로써 할 정도고 그 정도 대접을 받은 거죠. 일본에서 또 2018년에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분청 편변이 33억이 팔렸다고 그래요. 편병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버나드 리치 같은 세계적인 그 도예가 영국 도예가가 앞으로 그러니까 도예가 나아갈 길이 분청이 다 제시했다.
20세기. 네, 앞으로 추구할 목표는 분청이 제시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 정도로 대접을 받았는데 네. 정작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접을 안 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학문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에 그 아사카와 노리다카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백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그 정도는 이제 그 말하자면 남은 문화재인데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여기 와서 지주의 아들로 와가지고 농사짓던 말하자면 지주의 아들이 야마다 만기치로 그분은 이제 무안이라는 게 당시 무안은 목포 무안 이쪽 그 나주 이쪽 그 뭐 한평리 지역까지 이제 아우르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다 조사하고 또 뭐 어디 계룡산 뭐 이런 데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책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정도 노력을 한 만큼 좀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좀 우리의 그 진짜 그 귀중한 그리고 미적 가치가 인정받는 기술적인 것도 인정받는 그 작품이 정작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또 소홀히 되었는가 그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지금 야나기 우메우시나 뭐 야마다 만키치라는 분들에 의해서 분청이 지금 재조명이 된 겁니다. 1950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여주 이천에서 지금 그 분청을 만들어서 다환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많이 사갔어요. 주문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분청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일본이 이야기하는 삼도 미시마라고 치고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막사발을 씁니다. 이 막사발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냥 쓰는 밥그릇. 그렇죠. 막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야마다 만키치도 이제 그렇지만은 야나기 무네유시도 이 다환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지금 국보로 지정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로 가보면은 다환이라고 내놓는데 몇 겹을 쌉니다. 상자에 절에가 있는 걸 봤는데 몇 겹 이렇게 큰데 결국은 몇만 내놓은 거 몇만이에요. 그것도 높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서 밑에다가 몇 미리만 띄우고 봅니다. 제가 다환을 만들기 위해 다환 일본인들이 그만큼 왜 애호를 하고 분청을 좋아했냐라고 하면은 다환이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조건이 몇 가지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제가 어설프하게 그 다환을 일본이 원하는 그런 다환을 조건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만들어 본 다환이 만들기가 제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다환을 좀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나름대로 아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전시할 때는 다환만 가지고 백평에서 내가 했던 부분인데 한국식으로 내식으로 정말 막사발이다. 밥그릇같이 옛날 무슨 밥그릇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그릇이 제가 광주에 있는 우리 강 선생님이라는 분이 말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부분인데 심일대 심수관 씨가 만들었던 다환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신문까지 기재되어 있고 나온 부분인데 내가 만든 거. 아 그래 이게 우리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들이 분청을 애호하고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저 청자, 백자.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도자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시대에서도 모릅니다. 뭐 청자, 백자를 먼저 이야기하지 분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분청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소홀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보가 한 5개 정도 분청이 또
보험이 뭐한 10개 정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지금 적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본 우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삼국의 정원이 다르잖아요. 특이하게 우리나라 정원, 궁궐 정원, 일본의 어떤 성의 궁궐 정원, 중국의 정원. 우리가 문화는 거의 공통적이거든요. 불교나 유교나 도가라든가 사상이 거의 공통적인 건데 그 생활 속에서 나온 거 보면 일본의 궁궐에 가면요 아주 그 칼로 다듬어 놨어요. 분재처럼 모든 큰 나무도 분재처럼. 언젠가는 내가 가다 보니까는 일일이 하나씩 뽑고 가위질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소나무도. 우리나라 비용 같은 데 가봐서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또 이제 그 자금성 같은데 이제 포비던 시티 거기 가보면 자금성에는 나무 자체가 없어요. 뭐 자격이 스며들 것마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분방함, 어떤 자연적인 거, 자연 친화적인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매너리즘, 어떤 정해진 거. 아까 말씀하신 그 도자기도 찾자 맞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대로 만들어야 돼, 귀가. 근데 그걸 보다가 지금 김해에서 건너갔다는 그 임진왜란 전에 건너갔다는 그 국보 5호의 차자를 보면 이게 빤듯하도 안 해요. 안 빠뜨려요. 삐뚤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유방울 같은 것도 여기도 있고 저기 그 구정형이고 근데 삐침의 미학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삐침의 미학 그러니까 분청에서 보면 열분과 진함이 있고 그 느림과 빠름이 있고 또 들숨과 날숨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고 그런 어떤 그런 강함과 또 약함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일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침의 미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미를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지금 잘 보신 것 같은데 제 의견도 일치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은 모든 구도가 처마부터 다릅니다. 제가 판상으로 한옥을 많이 짓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보다고 우리나라 한옥하고 일본 한옥은 틀리게 차이가 있어요. 아예 각지입니다. 반듯반듯. 우리는 부석산 무랑시장 같이 산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마가 산 등성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하나 올려. 처마가 그대로 오오는 이게 이제 기가 중국은- 막힌 자연과 동화되는 부분. 네, 중국은 또 이런 어떤 그렇죠.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공간을 지배해가지고 자. 사람 위압시키려고 자, 그러는 거고.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쯤에 이야기했지만은 무관심에 관심을 끌어들이는 작품이 청자입니까 백자입니까? 거기는 청자나 백자나 다 규격화가 되고 반듯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백자의 다른 항아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분청만이 자유분방하고 뭐 다양하고 지금으로 봐도 현대적인 감각으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문양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고 하다못해 마티스도 같이 그런 그림들을 그렸듯이 흐적거리면서도 뭐 규정이 있고 이게 덩어리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심성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청에 맞는 떨어진 분을 우리는 발견 못했지만 일본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정치적인 전제주의 사상이고 완전히 위에서 내린 상하 관계가 뚜렷한 관계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예를 들었지만 도예가가 자살해 죽었다는 것도 한계를 이렇게 양심 있는 작가들은 그러죠. 양심 있는 작가. 근데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제가 한탄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한탄할 일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깨우쳐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진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과연 무엇을 가르칠 건가. 친구 하나가요. 경희대 교육과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LA UCL대 유학을 갔는데 그거 도자사 수업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슬라이드 공부하는 게 뭔지 아나? 첫 시간에 우리나라 옹기선을 공부하는 거예요. 슬라이드로.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여기서 차라리 더 옹기를 물레를 차고 네가 도작을 하지 뭐하러 그거 갖고 미국으로 가냐. 그건 몰랐대요. 외국인들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건 뭐냐면은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죠. 가깝게 있는 것이 귀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고 그저 멀리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귀하고 멀리 있는 게 부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내버리고 정말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귀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듯이 우리나라 무안에 묻혀있는 이런 무안 분청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조금 양성화시키고 햇빛을 보겠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생각이 선생님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저희는 궁금하죠. 그 어떤 무정형의 정형, 무정형의 정형 또 어떤 서투른 듯 하면서 세련미 뭐 이런 것들 또 실수인 듯 한 것 같은데 의도된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도된 작가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막사발처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그것에서 미학을 발견했는지. 자, 그 무안 분청은요. 특히 무안 분청이라 도자기는 그러니까 작가 의도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인데 마지막에 피카소도 도자기를 했는데 했죠. 이제 그런 이유가 평양 거기서 마지막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요. 마지막 여자를 도자기 하다 만났어요. 도자기 도와준 여자하고 마지막 여자. 일곱 번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좋은 일이고. 자, 다른 작품들 평면 작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입체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장르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장르 하면 요게요.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외국은 한 작가가 평면 작업하다가 시도 쓰고 도자기도 하고 조각도 합니다. 입체도 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평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도 마찬가지지만은 피카소가 어릴 때 16세 때 아버지 초상을 그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린 붓을 넣게 만든 사람이지만은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린애화 됐던 부분들이고 나중에 그림도 순전히 이건 새가 뭔지 뭐지 도자기에다 그린 부분들 도자기의 그림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감이 다 빨아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필력이나 없으면 그래서 그 힘듭니다. 빠름과 느림이 그렇죠. 나타나고 강약이 있고 빠름과 느림. 이건 강약은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인 형태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작품들은 인간을 해서 완성이 되지만은 도자기는 불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자연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찌그러짐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때는 반듯하지만 불 속에서 불맞음이 틀려버리면은 틀어지게 돼요. 이것은 인간의 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은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쫙 다 치워놓은 게 있어요. 가만히 장작가만 끼고 나면 치워놓은 거 찌그러지고 뭐 한 거 이걸 사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보통 사람들도 불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불에서 인위적으로 깨고자 한 게 아니고 불에서 깼는데 뭐 어쩌냐 이거지. 자기들은 그게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지도 못한 욕구에 대한 불만에 만족하는 거, 대리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본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축소지향형에다가 차를 마시면은 조그마한 공간에 그것도 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뒤에서 들어가 안에다가
밖에서 보면 정원도 깨끗이 모래로 해놓고 이제 소나무 해놓고 깜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가 다 정원이에요. 옛날 큰 교 하나 이러면은 높이가 앉아서 보이는 게 다 내 정원이고 이제 이런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짐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도자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종류 3가지 중에서도 분청이 우리나라의 성품이나 국민성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류가 무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5분씩 2가지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 현대 도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은 계승하고 유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발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유지 개선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서양의 그 현대 그 도예를 보면 아까 이제 버나드 리치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꼭 버나드 리치가 이야기 뭐 해서가 아니고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앞으로 현대 도예가 가장 표현하기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청자나 백자거잖아요. 이게 분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하시는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분청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분청을요 우리나라 작가들만 한 줄 알면 착오입니다. 영국에도 분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분청하는 친구들은 프랑스, 넬란드, 호주 분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식의 분청은 우리나라만 고유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다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니까 일본.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일본은 지금 분청이 자기가 많잖아요. 생활화돼 있고. 그 오히려 발전했는데 우리는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 자기들이 거의 분청 자기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본에는 인간문화재가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우리나라 1명도 없어요. 근데 백자에도 1명 있고. 백자가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특이하게. 자, 백자가 만드는 인간문화재예요. 3명 있는데 이 인간문화재 3분들이 다 식당에 냅니다. 식당에 작품을 내요. 우리는 뭐 명장이라고 하거나 뭐 하면 식당에 누가 그걸 냅니까? 내면 얻어먹죠. 자, 이곳은 모든 걸 생활화합니다. 생활화하니까 도자기가 발전되고 발달한 수요가 있고 더 알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옛날 것을 하는데 옛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 분청 청자 아닌 분청 아닌 백자 아닌 다른 기법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져서 전시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작년에 했던 거, 예전에 했던 거 모아서 똑같은 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개인전에 많이 이제 멘토리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 생활자기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위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자기들을 최대한 인체적인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것들이니까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역사적인 걸 고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때는요 옛날에 정황정부에서 명장을 칭호를 해가지고 분청을 강공서나 간에서 쓰게끔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나야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없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향에 대한 여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백자만이 최근에 유행됐던 부분들이고 역사가 짧지만은 그 이전의 분청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요. 일본에서 저기 그 축제를 하는데 그럼 반년을 합니다. 평상시 이 말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내가 일본 이제 물어봤죠.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 축제 기간이 반년이라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그때 사람들이 북적북적가 된 미사리라고 하는 데가 그때 1년씩 다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받았고 납품해주면 되는 그래서 거고. 이제 그래서 지금 분청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좀 고흥에 있고 광주 북구에도 분청박물관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물관이 부안에 있고 고흥에 있고 네, 김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자박물관도 있고 제 특성에 맞춰서 또 축제도 뭐 문경 막사발 축제도 있고 뭐 이천 여기 그 가까운 강진 뭐 이렇게 축제가 있는데 분청의 그 위상이 무안이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말하자면 박물관 하나 없고 또 축제도 없고 근데 이천 같은 데 보면 그 박물 그 축제로 해서 유발된 경제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무화 앞으로 예. 제가 뭐 힘이 없으니까 뭐 말을 뭐라고 못 드리겠지만 제 바람은 제가 지금 다른 지금 분청 박물관이 있는 곳에서 내일 모레 또 심사를 오락에서 심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제 솔직히 마음으로 좀 착잡해요. 제가 무안분청에서 심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 제가 분청을 심사를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안이 내가 조금 전에 마지막 멘트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국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무안분청 문화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공방에 무안에서 만든 사람들이 전통자기 한 사람들이 16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 그 다음에 후쿠오카, 그 다음에 국회 의사당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무안이 아니에요. 부안인 줄 압니다. 무안 부안 다시 비슷하네. 예. 그 양파 이야기하니까 무안이요. 무안 양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무안이라고 하는 거 양파라고 하는 것은 양파가 유명한지 아세요? 왜 그래? 갈아엎으니까 더 유명해졌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안분청은 아직은 아닌데 무안분청인데 참 제 나름대로 조금 가슴 찍 뚫리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툭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무안에서 좀 신경 좀 써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마터 방치되어 있는 가마터마저도 아주 이나마 보호하는 펜스라도 쳐놓으면은 그나마 파편 하나라도 덜 유출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무안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긍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같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이 행하는 자들이 먼저 실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제 바람은 언젠가는 무안분청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파편들이 지금도 더 유출되기 전에 어느 한 곳에 보관되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 그게 이제 나비 효과로 무안 전체 퍼져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강의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김한기. 저는 그 이제 다랑알이라는 단어를 김한기 씨가 처음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덕수궁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한기 씨 그 환기 그 그림 끝에 이렇게 아예 보면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 같은 거. 아 그게 기할무늬하고 연결하신 걸 보고 이제 그분이 원래 그 도자기를 좋아하셨고 또 가까운 분이고 여기 친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들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도자기가 많이 나오고 점 시리즈가 많은 이유가 김학리 씨가 우리나라 도자기를 좋아하던 게 분청을 무지하게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즈로 나갔던 부분들이고 그런 그 점 시리즈로 나온 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오사카에 동양박물관이 있습니다. 동양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양에 있는 작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청의 주류를 읽고 있었어요. 지금은 몇 년 전에 갔더니 많이 다른 것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분청만입니다. 분청만. 또 우리나라에 없는 테너도 있고 국보성도 많이 있고 거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책자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결론은 아니지만은 김장미 띠가 덥다. 아 이제 그런 결론 아닌 결론도 되고 하여튼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은